중앙일보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로 소폭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IMF가 내놓은 2.3%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전망치인 2.2%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1%보다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망치를 크게 조정한 데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 중국에 대한 전망치는 4.6%로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높이고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 부동산 업계에 다시 도미노 디폴트 공포가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홍콩 법원이 대형 부동산 회사인 헝다그룹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자마자 다른 부동산 기업의 상황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1위 회사인 비그이유안은 지난해 9월 만기를 맞은 미국 달러 채권의 이자 1,5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8억 원어치를 지급하지 못해서 여전히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완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분야의 부실이 그룹 내 다른 분야로 전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상당하고요. 업계 10위권인 위안양그룹도 지난해 8월 디포트 위기까지 몰렸는데 대주주가 중국 생명보험이어서 부동산 위기가 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홍콩 법원의 청산 결정이 중국 본토에서도 적용될지가 미지수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낙관론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칩 패키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칩을 잘 만드는 통합 칩셋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회로폭을 더 줄이는 데 한계에 봉착하자 최첨단 패키징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최첨단 패키징은 각각의 공정에서 생산한 여러 칩을 연결해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최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8년 78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빅3가 매년 4에서 5조 원의 투자를 쏟아부으며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올해 패키징 관련 시설 투자에 32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인텔은 지난 26일 미국 뉴멕시코주에 35억 달러를 들인 최첨단 패키징 시설 팹9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첨단 패키징에 18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머스크 CEO는 X에 뉴럴링크의 첫 환자가 뇌에 인공칩을 이식받았다며 현재 환자는 회복 중이며 초기 결과는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우선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칩을 넣은 환자가 특정 생각과 동작을 할 때 나오는 뇌파를 칩이 분석해 기계에 전달할 수 있을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머스크 CEO는 칩을 넣은 환자는 생각만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실험 동물들이 많이 숨졌다며 칩 이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최대 이커머스 알리바바의 해외 서비스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수수료 제로 혜택을 내세워 한국 브랜드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K베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국산 초저가 상품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까지 넣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주도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을 흔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사용자는 K베뉴 서비스를 시작한 10월 600만 명을 넘어더니 12월에는 약 713만 명으로 급증하며 단숨에 시장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알리바바는 여기에 더해 도매상의 소매가의 절반 가격으로 물건을 대량 공급하는 1688닷컴의 한국 서비스까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의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내년에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1950년대에서 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몫이 10에서 15%에 그쳤습니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 구조 변화로 세대 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 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